안녕하세요. 진검승부 전문가님 유튜브 채널입니다. 좌측 상단의 좋아요 버튼, 우측 하단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종 버튼 누르시면 밥TV 진검승부 전문가님의 실시간 방송 및 종목 상담, 시황 분석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밥TV 링크를 누르시면 사이트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회원 가입 경로의 유튜브, 관심 전문가의 진검승부 선택하시면 밥머니 10만원 추가 혜택이 적용됩니다. 자, 오늘 4월 14일 수요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녁 때 이제 방송을 또 진행하게 됐는데 오늘은 지수가 좀 약간 좀 하락이 나왔죠, 그죠? 뭐 급락이라고까지 할 건 없는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이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뭐 오늘 뭐 크게 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서 오늘 이제 지수 얘기는 별로 이제 하질 않고 바로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체결 강도 있죠. 요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공부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시황은 일단은 뭐 잠깐만 짧게 얘기를 하고 여기 이제 체결 강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고 뒷부분에는 최근에 이제 가장 뜨거운 이제 종목들 있죠.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뭐 유시민 테마주 아니면 뭐 시스템 반도체 아니면 5G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오늘 지수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예, 보시면 이제 그 이제 코스피 지수인데 오늘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좀 세 보이는 음봉이 하나 떨어졌는데 아침에 이제 시가는 상승 출발을 잘했습니다. 근데 어제 미국이 이제 신고가가 났거든요. 나스닥하고 이제 S&P 500 지수가 이제 신고가가 났는데 이제 그거를 아침에 이제 오늘 그 뭐 약간의 이제 그 파생 쪽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지수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옆에 보시면 어디니까 여기 이제 중국이랑 일본을 보시면 되는데 중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빠진 게 없죠. 그죠? 일본은 마이너스 0.2% 소폭 하락했고 중국, 대만 이쪽은 이제 강보합권에서 끝났어요. 우리나라도 이 정도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좀 코스피 지수 하락이 좀 과했던 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오늘 이제 파생 그 포지션 때문에 그런 거, 파생 포지션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은 별로 안 빠졌거든요. 여기도 약간 투매가 나온 건데 코스닥이 0.4%밖에 안 빠졌다는 거는 코스피 쪽에 특히 대형주들이 좀 민감하게 오늘 반응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증거가 뭐냐면 오늘 그 중소형주에서 이제 올라간 이제 섹터가 어떤 게 있냐면 시스템 반도체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한 게 있어요. 일부가. 근데 웃긴 건 반도체 대표주들은 하락했어요. 네, 이해가세요? 반도체 대표주들은 이제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들이겠죠. 지수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대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대형주들인데 반도체 대표주들은 급등이 나오고 반도체 관련주 중소형주에서는 급등이 나왔다고요.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 좀 약간의 이제 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수를 누르기 위해서 대형주 쪽이 조금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뭐 금방 또 회복이 돼요. 그래서 지수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대신에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면 좀 못생기긴 못생겼어요. 그죠? 개인들이 좀 신경 이제 보시면서 신경 좀 거슬릴 부분이긴 한데 요거 이제 요런 것들은 금방 회복이 되니까 그냥 짧게 그냥 보셔도 그냥 넘겨도 되겠습니다. 근데 코스닥 지수 보시면 여기 저항이었던 요 자리를 지금 되게 잘 지지하고 있죠. 네,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요 지수 얘기는 다음에 이제 의미 있는 뭐 상승이나 하락이 나왔을 때 그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체결 강도 얘기를 좀 바로 해볼까요? 많이들 들으셨나요? 네. 예, 핑크블루님하고 이제 다 들어오셨죠? 네. 아까 카톡방에서 이제 얘기가 계속 이제 오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잘 들리시죠? 화면 잘 보이시고, 네.
오케이. 네. 돌멩이님도 어서 오세요. 네. 제이님도 어서 오시고요. 장민님도 오셨네요 오늘. 네,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체결 강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어제 그 호가창 보는 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렸죠, 그죠? 그거랑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호가창을 보실 때 옆에 이제 체결 강도라는 게 하나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 체결 강도가 뭐냐면 자, 지금부터 체결 강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가창을 이렇게 놓고 보면 체결 강도라는 게 있어요.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 예를 들어서 종목은 네.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체결 강도예요. 이게 호가창이죠. 요건 이제 그 대신증권 쪽에서 쓰는 이제 HTS인데 여기 보면 이제 호가창이라고 돼서 이건 이제 10호가창이죠. 10호가창. 그래서 이제 매수 주문, 매도 주문이 각각 10개씩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체결 강도라는 게 있어요. 네. 체결 강도. 요게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 체결 강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이 체결 강도가 알아두시면 참 좋아요. 뭐가 좋으냐면 이 체결 강도가 이제 어떤 걸 나타내냐면 수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들어오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체결 강도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바닥인지 아니면 이게 지금 일시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락을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추세에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체결 강도를 잘 이해하시고 활용만 잘하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주식 투자하실 때 굉장히 좀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체결 강도입니다. 그래서 체결 강도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럼 이 체결 강도라는 건 이제 어떤 거냐면, 자, 지수 이제 빼고요. 이 체결 강도가 뭐냐면,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굉장히 쉬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는 이제 매도 주문이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매수 주문이죠. 사겠다고 주문을 내놓은 건데, 이겁니다. 이제 매도 체결량이 이제 분모죠. 네. 매도 체결량을 매수 체결량을 매도 체결량으로 나눈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네. 매수 체결량이 뭐겠어요? 이쪽에 이제 매도 주문 나와 있는 거를 이쪽에서 사겠죠. 네, 요게 뭐냐면 매수 주문에 의해서 체결된 걸 그냥 매수 체결량이라고 이제 하는 건데, 요렇게 해서 사는 거를 이제 매수 체결량이고, 반대로 요쪽으로 이제 주식을 파는 거죠. 그죠? 네. 그거를 이제 매도 체결량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이제 매수 체결량을 매도 체결량으로 나눈 거를 여기다가 이제 100을 곱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제 퍼센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체결 강도인데,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제 이쪽에서 이제 매수 주문으로 이제 체결된 게 많으냐, 매도 주문으로 체결된 게 많으냐에 따라서 그 강도를 비교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매수 주문이랑 매도 주문이 똑같이 100이라고 하면 1이겠죠. 그죠? 여기다가 이제 100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100%죠, 이게. 매수 주문이랑 매도 주문이 똑같다면 그게 100%. 그러니까 100%를 기준으로 놓고 요거보다 많으면 아니면 적으면 요걸 갖고 보는 건데, 만약에 이제 그 매수 체결량이 훨씬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매수 체결량은 150이고 매도 체결량은 100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이제 100% 곱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제 그러면 이제 매수 체결량이 많으면 체결 강도가 100%보다 더 높게 나오겠죠. 뭐 110, 120, 뭐 200, 300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 체결 강도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서 여기 이제 매도 주문 나와 있는 것들을 밑에서 이렇게 팍 이제 우리가 보통 먹는다고 그러죠. 저 물량들을 막 잡아먹거든요. 주문 매수분이 막 들어와서 이거를 막 잡아먹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수 체결량이 매도 체결량보다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체결 강도가 급증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알려진 거는 뭐냐면 이제 이 체결 강도가 이제 100%보다 높으면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매수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체결 강도가 반대로 100% 이하이면 요거를 매도 시점, 그러니까 매도세가 지금 많이 나오는 거니까 팔아야 된다, 그래서 매도 시점이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실전에서 활용할 때는 이게 잘 안 맞죠.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체결 강도를 이제 공부하셔야 되는 이유는 수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바닥인지, 지금이 조정인지, 추세가 어떤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매수 체결량을 매도 체결량으로 나누면 돼요. 거기다 이제 100을 곱하면 퍼센트가 나오는 거고, 체결 강도가 100%보다 높으면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매수 시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100% 이하이면 이제 매수 체결량보다 매도 주문이 훨씬 많은 거니까, 매도 체결량이 훨씬 많은 거니까 이제 시세가 이제 약하다, 그리고 뭐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체결 강도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급등주 검색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네. 예. 급등주 검색기에서 이 체결 강도를 굉장히 많이 써요. 급등주 검색기를 써보신 분도 있고 안 써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쓰시기를 바래요. 왜냐면 저도 이제 뭐 제 나름대로 이제 만들어 보기도 해봤고요. 몇 년 전에 한 5년 넘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만들어도 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누가 좋다는 거 이제 그 수식 봐가지고 이제 수식으로 이렇게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고서 저도 나름대로 막 이렇게 해봤는데, 막상 해보니까 저는 별로 이렇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던 이제 경험이 있어요. 저 실제로 해봤거든요. 근데 좋을 때는 좋고 안 좋을 때는 안 좋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렇게 객관적이진 않더라고요. 제가 써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급등주 검색기에 보면 이 체결 강도가 거의 들어가더라고요. 왜 들어가겠어요? 체결 강도가 이제 좋은 종목들을 이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체결 강도가 100에서 뭐 110, 120으로 쭉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있거든요. 이제 그때 따라 붙으려고, 급등주를 초반에 따라 붙으려고 급등주 검색기에 보면 그 체결 강도를 어느 정도 집어넣습니다. 이거를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좋을 때는 체결 강도를 좀 이제 높게 설정하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체결 강도를 좀 낮게 해서 그렇게 급등주 검색기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정도 이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주로 이게 많이 들어가요. 급등주 검색기에. 이제 바닥에서는 이제 이 체결 강도가 지금 이제 종목들을 쭉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제 해드릴 건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통계를 좋아하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 아니면 어떤 정보, 아니면 어떤 근거, 증거, 확실한 무언가를 이제 바라시는데, 그때 이제 활용하실 만한 게 이 체결 강도예요. 근데 이 체결 강도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까 이제 급등주 검색기를 얘기를 해드렸는데, 주가가 이제 막 이렇게 열심히 막 급등할 때는 체결 강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체결 강도가 굉장히 높아요. 상한가 들어가는 거 보면, 오늘 상한가 들어간 거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대한제당 우선주인데, 이거 우선주니까 아마 거의 사지도 못하실 거예요. 네. 체결 강도 보시면 얼마예요? 500이에요. 500. 네. 점 상한가급에서나 나오는 체결 강도인데, 이거는 뭐 파는 사람은 거의 없고 이제 사는 사람만 있다는 거죠. 네. 실제로 오늘 보면 우선주니까 부러워하지 마세요. 네. 거의 점 상한가예요. 네. 그래서 체결 강도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저희 방에도 이제 오늘 상한가나 먹었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가 우선주 빼면은 뭐 거의 없다시피 한데, 저희 방에 이제 상한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체결 강도 굉장히 좋은데 500까지는 안 나와요. 근데 이 500은 뭐냐면 거의 점 상한가에서 나오는 체결 강도예요. 네.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할 때는 체결 강도가 높고, 그 다음에 주가가 반대로 하락할 때는 체결 강도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이제 바닥 있죠. 네. 주가가 바닥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서성일 때 있죠. 네, 바닥에서 도를 때는 체결 강도가 급감합니다. 네, 아주 많이 급감합니다. 그 정확한 데이터까지는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뭐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면 이제 그 바닥이라는 징후가 있어요. 대신에 주가 바닥이랑 체결 강도 바닥이랑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체결 강도가 뭐 굉장히 낮게 나오면 주가가 바닥인 것 같죠?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거 알고 하셔야 돼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체결 강도 보면서 이게 여기 바닥이었구나 그럴 수 있는데 실제 주가 바닥이랑 체결 강도 바닥이랑 약간 다릅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약간씩의 그 시차가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체결 강도를 알면 바닥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바닥에서는 체결 강도가 높은 게 아니라 당연히 낮아요. 이걸 또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주가는 별로 안 올라가는데 체결 강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건 뭐냐면 이거예요. 주가가 올라갈 때 체결 강도가 증가해요.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때는 체결 강도가 떨어지겠죠. 그죠? 네, 매도세가 이건 더 많다는 얘기니까요. 여기 이제 매수세가 우세일 때는 당연히 체결 강도가 높아지겠죠. 그죠? 네.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주가가 별로 움직이는 게 없는데 체결 강도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매집을 좀 할 때 있죠. 매집을 할 때 누군가가 들어와서 매집을 할 때 체결 강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요거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보통 이제 HTS에는 이런 게 있어요. 아까처럼 이제 체결 강도를 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런 게 있겠죠.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호가창에 보시면 컴퓨터가 좀 이상하군요. 오른쪽에 이렇게 체결 강도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거의 HTS마다 거의 다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종목별 체결 강도, 일별 체결 강도 추이, 뭐 시간대별 뭐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네. 이제 요거는 이제 보시는 건 일별 체결 강도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당일이죠. 대한제당 우선주인데 요 같은 경우에 500%죠. 네. 요거는 좀 너무 심하죠. 요거 말고 이제 아시아나 볼까요? 이제 극단적인 아까 체결 강도를 보여드리려고 이제 대한항공 우선주를 보여드린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당일 체결 강도가 있고 5일 평균이 있고 20일, 60일이 있죠. 여러분들 이동 평균선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면 뭐 당일 체결 강도도 이제 중요한데 뒤에 보면 이제 60일 요거 있죠. 이 60일 요 정도 되니까 요건 3개월치인데 3개월 평균 체결 강도가 이제 100% 이상 유지를 계속 하고 있으면 그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아시아나항공은 좀 그렇게 이야기가 좀 그렇죠.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매각 이슈 때문에 이제 상한가가 이제 2개 정도 나왔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급등한 케이스거든요. 이런 거 말고 특히 중형주나 대형주, 소형주 중에서도 왜 자기 실적으로 이제 자박자박 올라가는 종목들 있죠. 네. 그런 종목들 이제 추세를 볼 때 이제 60일 여기 체결 유지, 60일 평균 체결 강도가 10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는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참고하시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당일 체결 강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이게 종목을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이제 뭐부터 보여드릴 거냐면, 저희 방에서 오늘 이제 수익 실현한 거 중에 뭐가 있냐면, 신라이스제하고 한성기업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아프리카 그 돼지열병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제 어떻게 지금 테마주들이 이제 급등하고 있죠. 그 테마주들이 어떻게 지금 급등하고 있냐면 재밌습니다. 미세먼지 때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네. 수소차 때랑도 거의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처음에 급등을 시작한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급등했던 종목들은 어떻게 가냐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지금 쭉 급등을 하다가 멈춰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급등했던 거 말고 이제 후발주자들 있죠. 처음에 같이 못 가고 있다가 이제 앞에 가던 대장주들이 멈칫하니까 여기에서 이 종목들이 이제 치고 나오는 거예요.
초반에 못 가던 종목들이 치고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선두는 뭐 하냐면 오늘 음봉 때렸어요. 옛날에는 테마주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선발주자가 1등이 올라가면 2등, 3등도 다 따라갔었고 1등이 떨어지면 2등, 3등도 다 떨어졌거든요. 후발주자들도 하락을 했어요. 다시 그 일동주가 이제 대장주가 급등을 하면 후발주자도 급등을 했었고요. 그런 식이었는데 요즘에는 다르게 가요. 미세먼지 테마주들도 이랬거든요. 어떻게 가냐면 이게 똑같이 그랬어요. 처음에 위닉스 같은 게 초반에 쭉 갔고 뒤에 이제 후발주자들 있죠. 그것들은 뭐 했냐면 처음에 따라가는 척 하다가 바로 꺾어갖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급등해요. 근데 여기 선발주자들은 뭐 했을까요? 천천히 하락하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들도 요즘에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합니다. 처음에 대장주 역할을 했던 게 누구냐면 우진비엔지, 뭐 이글벳 이런 것들이에요. 제일바이오도 조금 올라갔죠. 중앙백신 이런 것들. 우진비엔지, 중앙백신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간에는 이제 사료주들이 좀 가다가 오늘은 이제 수산주들이 갔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 우리나라에 터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세력들이 돌아가면 한 바퀴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급등을 시키고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차트도 보시고 체외형도도 한번 같이 보시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진비엔지를 보죠. 오늘은 이제 최강도니까 최강도 위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이게 우진비엔지인데 최근에 이제 급등을 쭉 했었죠, 그죠? 네, 했는데 오늘 최고강도를 보시면 53이에요. 네, 음봉 나왔죠, 마이너스 7%짜리. 이게 뭐예요? 최고강도가 굉장히 안 좋죠. 아까 100% 이상이면은 이제 좋은 거고 100% 이하면 낮은 거라 그랬는데 53이거든요. 53이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이거랑 또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보시면 어때요? 최근에 올라올 때는 이제 100이 넘었을 때도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줄어들더니 뭐 70, 60, 어제는 이제 급등했다가 좀 빠졌는데 80, 오늘은 53이에요. 시가총액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이거 말고 이제 중앙백신이라고 있거든요. 중앙백신을 어떻게 해놨냐면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어제 그 좀 쓸만한 양봉 하나 만들어놨다가 장대음봉을 때려놨는데 제가 봐도 좀 너무 과했어요. 한 30%? 네, 30%대 정도 올라가다가 토탈 30에서 한 4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올라가다가 오늘 18%짜리 음봉 맞는 거예요. 보세요. 차이강도가 어때요? 어제 보시면 182까지 나왔거든요. 그냥 억수로 사람들이 많이 산 거예요. 최근에 보면 여기 4월 12일부터 시작해서 100%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쭉 끌어올린 거예요. 수급이 들어와서 실제로 주가를 올렸던 거예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 182죠? 누군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샀다는 뜻이에요. 어지간하면 180 안 넘어요. 상한가 간 종목도 차익 강도가 120, 130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이건 어제 상한가는 아니었어요. 어제 몇 프로였냐면 어제 11% 이제 급등한 거였는데 차익 강도가 지나치게 많았어요. 높았어요. 그죠? 네. 근데 오늘 이제 음봉 하나 맞으니까 뭐 여태까지 한 2주 동안 올렸던 거 다 없애버렸죠. 네. 이렇게 하는데 차익 강도가 53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익 강도가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대음봉 나오면 이렇게 빠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 뒤에서 얘기를 이제 해드리겠지만 체결 강도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이제 하나의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세력이 들어온 건지 개인이 들어온 건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차익 강도를 보면 분명히 누군가가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그죠? 누가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신용으로 끌어올린 건지 그냥 돈 이제 현금 갖고 땡긴 건지 아니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세력이 땡긴 세력이 끌어올린 건지 세력이 들어와서 저런 건지 아니면 개인이 들어와서 그런 건지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매물대 뭐 저항이다 그런 얘기 항상 많이 하시죠? 매물대가 중요하긴 엄청나게 중요한데 매물대 주인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똑같아요. 체결 강도도 누가 체결을 했냐 이거예요. 누가 사고 누가 팔았냐 이게 중요한데 그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걸 아시기 전에 체결 강도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누군가가 들어왔는데 오늘 갖다 확 때려버린 거예요. 오늘 거래량 어제보다 2배 이상 터졌어요.
많이 터졌죠. 네. 장대 운봉에 거래 실린 게 나왔어요. 근데 이러면서 이제 뭐가 가느냐? 뒤에 수산주들이 갑니다. 오늘 이제 우리 방에서 파는 게 실라이스지인데 이거 보세요. 오늘 이제 상한가 찍었어요. 7,200원까지 해서 이제 상한가 찍었는데 우리도 7,000원 원저리에서 이제 거의 다 팔았는데 실라이스 같은 경우 보면 체격도 어때요? 112%죠. 근데 잘 보세요. 뭘 보여드리려고 이제 이걸 꺼낸 거냐면 기존 회원들이 갖고 계셨던 종목이에요. 처음에 이제 우진비엔지나 이제 뭐 중앙백신이나 뭐 그런 이제 그 앞에서 먼저 출발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들이 급등할 때 이런 종목들은 못 가고 들었다 놨다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사실상 못 가고 있던 거예요. 차트만 놓고 보시면 우진비엔지나 적어도 막 열심히 가고 있는데 못 갔잖아요. 그냥 가다가 말고 뒤에 거래량 하나도 없고 그죠? 이게 전형적 바닥거래량인데 차트만 놓고 보면은 정말 실망이었죠, 그죠? 뭐요 이게 그죠? 네. 가다가 말고 뭐 거래 하나도 없고 남들은 막 가는데 가지도 못하고 오늘 수산주들이 다 급등했어요. 동원수산, 뭐 한성기업 이런 것들이요. 실라이스지가 오늘 대장이었는데 이 오늘 양구 상한가 오늘 찍기 전에 체결형들 한번 잘 보세요. 100% 이상이면 이제 누가 들어온 거라고 그랬죠, 그죠? 100% 이하일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100%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4월 18일이 언제예요? (4월 12일) 여기 18일 17일 보시면 4월 12일 날이 여기죠. 6% 급등했을 때 거래 터지고 최근에 85죠. 왜냐면 올라가다가 이제 꼬리 달고 내려왔으니까요. 근데 이제 4월 18일, 4월 17일이 여기에요. 요날부터 요날 쭉 보시면 최경도가 90을 넘다가 이제 100 이상이 나오죠. 이게 뭐예요? 누가 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래량은 없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체감률을 보면 이게 120이 넘고 막 이러는데 이거 많은 거예요. 네. 거래량은 별로 없죠. 자꾸 강조드리죠. 누가 사러 들어왔다니까요. 평상시에는 이 체감률은 안 나와요, 잘. 누군가가 사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우진비엔지 같은 게 이제 가다가 꺾이면 이제 수완주들이 올라갈 수 있다고 누군가 봤던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동원수산 이런 것도 보면 어제 같은 날 오늘 요것도 이제 급등을 해줬고 요건 이제 우리 방 보종목은 아닌데 이것도 오늘 이제 실라이스지 따라가지고 21%까지 급등을 했어요. 오늘 대장은 이제 실라이스지였는데 어제 같은 날 보면 체감도가 늘어나잖아요. 갑자기 누군가가 샀다는 얘기예요. 지도세도 모르게 거래량은 별로 없죠.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감도를 잘 보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중앙백신 보시면 오늘 아까 잠깐 보셨지만 어제 누가 사긴 샀는데 오늘 어떻게 됐겠어요? 엄청나게 손해 많이 받겠죠, 그죠? 우진비엔지도 보시고요. 더 이상 못 가고 있었는데 오늘 같은 날 이제 최강도 50선까지 이제 뚝 떨어졌고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약간 이제 차트가 개인들 물리게 하는 차트가 나왔었거든요. 그런 얘기 한번 잠깐 해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서 대량거래를 찍었는데 살짝 올라갔었어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최강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4월 19일인데 지난주 이제 금요일이었겠죠. 그 여기 아닌가요, 그죠? 네. 최강도가 거의 400에 육박합니다. 네. 점상한가 아까 간 종목이 500%인데 이건 너무 심한 거예요. 그 전날은 이제 159%고 거의 400에 육박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 차트 보면서 되게 불안했거든요. 많이 이제 리딩을 해봤으니까요. 여기 고점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원래 요즘 이런 차트가 잘 안 나와요. 예, 근데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좀 불안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체유광도 어마어마하죠. 세력들이 이렇게 대놓고서 매집하는 경우는 난 못 봤거든요. 근데 보시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고점은 이제 여기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돼? 체유광도 이제 뚝뚝 떨어지면서 급락 들어오죠. 네.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아까 체유광도가 여기하고 요 두 개에서
150, 그 다음에 393이 나왔거든요. 두 번째 요게 390 얼마 나온 거예요. 최근 강도가. 만약에 이게 세력들이 여기서 만약에 매집을 한 거라면, 네? 세력이 진짜 큰 돈도 갖고 들어와서 이렇게 매집을 한 거라면 3일 만에 이렇게 떨어지겠어요? 이게 세력이에요. 그죠? 네. 세력이 뭐 이렇게 실력이 없어요. 네. 세력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뭡니까? 최근에 이제 보양조 같은 거 어제 유시민 씨 관련주 급락했죠. 유시민 씨 관련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보양주를 먼저 봅시다. 잠깐 보여드렸는데 보양주를 보면 이거 오늘도 좀 급락이 나와서 이거 갖고 있는 분들 좀 속상하실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이게 보면 이제 떨어질 때 보시면 음봉이 점점점 커지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떨어지거든요. 이거는 좀 안 좋게 빠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지난주 이제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살짝 돌리려고 차트를 돌려 세우려고 양봉이 좀 나왔었어요. 근데 잘 보시면 큰 거래량은 없습니다만 체결 강도를 잘 보시면 여기 지난주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날 140이 나오죠. 그전에는 60, 50, 30 그러니까 거의 이제 사는 사람이 이게 매수 주문보다는 매도 주문이 많았단 말이에요. 주가가 힘을 못 썼는데 지난주 목요일하고 금요일쯤에 이제 보시면 특히 요건 이제 금요일이에요. 140까지 들어와요. 평상시에 100만 주 나오다가 한 400만 주까지 나오죠. 누가 많이 샀다는 얘기예요. 응? 누가 샀을까요? 이게 노무현 유시민 씨가 노무현 재단 이사장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서 이제 어떤 행사 요번 행사할 때 말을 그렇게 하는 바람에 종목들이 급락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행사라는 거는 미리 이미 이제 진행되려고 이제 예정에 있었던 거였을 거고 그걸 아는 사람들이 산 것 같아요. 응? 유시민 씨가 이제 노무현 재단 이제 이사장이니까 그때 무슨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사람들이 산 것 같단 말이에요. 채용도 갑자기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것만 그랬느냐? 풍강 관련주 몇 개를 더 볼게요. 풍강을 볼까요? 풍강을 보면 금요일하고 월요일날 채용도가 100 이상이 넘어요. 그 전에 보시면 적죠. 16%도 있어요. 이 정도면 진짜 네, 그죠? 이거 잘 안 나오거든요. 이런 수치가. 네, 정말 사는 사람이 없었나 봐요. 이랬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살짝 양봉, 큰 거래는 없습니다만 체결 강도가 분명히 높아졌단 말이에요. 이것만 그랬을까요? YBM넷 보세요. 체결 강도 갑자기 증가하죠. 130으로. 그 전날은 17% 막 이랬는데 28, 34 이런 게 잘 안 나옵니다. 네. 근데 갑자기 130으로 나왔어요. 살짝 돌려 세우고 있었죠. 이게 사람들이 샀던 거예요. 월요일날하고 지난주 금요일하고 월요일날 이 유시민 씨 관련주에 채용 강도가 100 이상이 이제 100 이상으로 뜨면서 이제 채용 강도가 높아졌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들 중에 일부가 들어온 것 같아요. 왜 들어왔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현 이제 재단 관련된 어떤 이제 인터뷰나 어떤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기대하고 들어왔던 것 같은데 오히려 역으로 한 대 맞은 거예요. 거기서 폭탄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 마음고생하지 않을까. 네. 요게 이제 최강도에서 보이기 때문에 이제 보여가지고 한번 이제 흐름을 좀 짚어드렸습니다. 최강도라는 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활용하시기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죠? 근데 정리를 해드리면 체감도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어제 호가창 보는 거 알려드리면서 이제 요거까지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제 이틀 동안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체결 강도는 쉽게 얘기하면 수급이 들어오는지 알 수 있는 보조지표 중에 여러분들이 그냥 아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이게 지금 바닥인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건지 추세가 살아있는지도 알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양주도 보면 아까 유시민 씨 관련주들 YBM넷, 풍강 세 가지를 보여드렸지만 보시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 신라이스지 같은 경우도 수급이 들어와 있었죠. 체육형들을 보면 수급이 들어와 있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눈에 띄는 큰 거래량은 없었어요. 원래 그래요. 급등전에는 거래가 마르거든요. 근데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체육형들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체결 강도가 늘어난다? 맞아요. 거래가 별로 없는데 체결 강도가 늘어난다는 거는 누군가가 지금 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고 있는 게 누구냐 이거예요. 둘 중 하나 아니겠어요? 세력이냐 개인이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세력이냐 개인이냐. 유시민 씨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샀다고 저는 봐요. 네. 유시민 씨가 이제 그 작년 12월 말인가 1월 초에도 폭탄 발언했어요. 나 정치 안 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종목들 난리 났었어요 그때. 네. 유시민 씨 관련주 난리 났었다고요. 사람들이 이제 그거 무시하고 요번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체결 강도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샀냐 또 누가 팔았냐인데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샀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요거를 아시려면 조금 더 경험을 더 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체결 강도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이런 관련주들도 이제 좀 더 흐름을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이 얘기를 다 하려고 하면은 한 10시까지 얘기해도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그 얘기는 내일로 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랑 오늘 이제 호가창 보는 법이랑 그 다음에 체결강도 보는 법을 알려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잘 한번 살펴보세요. 체결강도가 이게 보고 있으면 은근히 재밌습니다. 또 강조드리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샀냐 이거예요. 누가 샀냐. 똑같아요. 네. 이런 자리에서 이제 세력들이 매집을 했으니까 주가가 이제 끌어올려졌겠죠. 아, 예, 제이님 괜찮으셨어요? 네네. 근데 여기 이제 떨어질 때도 보면 이제 만약에 이게 주가가 올라왔으면 어딘가에서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에 이제 매물대가 있냐 없냐, 그것도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거냐면 여기에 누가 지금 주식을 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매물대 주인이 누구냐, 그 체결강대 주인이 누구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아까 뭐 신라이스지 같은 것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우리 방에서 매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익을 냈는데 기존회원들이 갖고 계셨거든요. 보시면 이제 신라이스지 잠깐 보시면 문자 보낸 건데 한성기업이랑 오늘 신라이스지랑 다 팔았잖아요. 그죠? 오후에 이제 다 팔았는데 저희 방은 이제 매수 문자 나가면 반드시 매도 문자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았는데 신라이스도 7,000원, 7,200원이 상한가 거래했는데 오늘 잘 팔았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런 것들다가 체결강도도 보여드렸지만 테마주나 특히 요즘에 개별주들이 이제 수익 나시려면 그러니까 재료 이슈가 이제 생겨야지 급등을 하죠. 그런 종목들로 이제 큰 수익을 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차트나 이런 것들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큰 흐름을 이제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테마주나 이런 것들이 급등할 때 차트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정확하게 요즘 패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은 이제 술을 끊었는데 옛날에 이제 술을 참 좋아했어요. 네. 참 많이 먹었어요. 근데 요즘엔 끊었습니다. 끊은 지는 이제 한참 됐는데 예를 들면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1차에서 안 끝나고 2차도 가고 3차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그죠? 이렇게 음주감으로 이렇게 즐기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제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적당한 비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이제 옛날 술 생각이 나네요. 술 먹었을 때 그런 것처럼 이제 뭐 1차는 가볍게 2차는 좀 더 이렇게 하여튼 뭐 다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또 그 시대마다 약간 음주 문화가 다르듯이 테마주들도 똑같아요. 개별주들이 급등할 때 약간 패턴이 바뀌는데 요즘에 패턴은 뭐냐면 처음에 수소차도 그랬고 미세먼지도 그랬고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똑같아요. 힌트 드릴게요. 아까 얘기 다 했는데 초반에 급등했던 애들이 쭉 올라가죠. 그럼 여기서 따라가다가 못 간 애들이 있어요. 그게 나중에 이렇게 불이 붙어요. 초반에 가던 강했던 종목들은 천천히 빠져요. 네. 이렇게 하거든요. 요번에 미세먼지도 그랬고 3월달에 미세먼지 많이 갔었죠. 4월달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랑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똑같이 따라해요. 처음에 갔던 게 이제 뭐 백신 관련주들 이런 거였고 중간에 간 게 사료고 뒤에 가는 게 수산주예요. 그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가면 과열돼 갖고 끝나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네. 과열이 많이 됐어요. 미세먼지 관련주들도 그때 제가 과열됐어요 건드시지 마세요 그랬을 때 그때가 고점이었거든요. 이 돼지열병 관련주는 조금 더 갈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과열됐어요. 네. 한 바퀴 이제 돌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나 이런 것들도 그게 지금 테마성을 띄어서 이제 아시아나항공, 뭐 에어부산 그 위에 수많은 우선주들이 막 급등을 했는데
거기도 조심하셔야 돼요. 실제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게 아까 쭉 빠졌는데 차트 요거 하나 보고 이제 마무리 이제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얘기는 내일 집중적으로 해드릴게요. 아시아나항공이나 이런 거 보면 글쎄 모르겠어요. 여기서 또 이제 엄청난 또 이제 뭐 재료가 나와서 급등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에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 했었어요.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대량 거래가 어디서 터졌어요? 여기서 터졌죠?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대량 거래는 안 터졌지만 양봉이 여기서 나왔죠? 이거 하나는 10% 넘는 이제 좋은 양봉이에요. 급등을 했으니까요. 요즘에 이런 차트 잘 안 나온다니까. 요즘에 그냥 이렇게 해놓고 있다가 그냥 바로 빠져버리는데 살짝 올리더라고요. 정고점 근처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그랬어요. 어쭈 개인들 엄청나게 또 이제 물리게 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정고점 근처까지 왔다가 쓱 밀어버리잖아요. 개인들이 단타 쳐서 돈을 못 벌어요. 왜요? 윗꼬리가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치고 나가야지 개인들이 그래도 단타 쳐서 수익을 내실 텐데 치고 나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수익 내기 굉장히 어려워요. 단타 안 되는 차트예요. 떨어질 때 거래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대량 거래가 터지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4월 초부터 계속 그 얘기 해드렸죠. 요즘에는 유행이 바뀌었다. 옛날엔 장대 음봉에 대량 거래 터뜨렸는데 요즘 그게 아니다. 양봉에 대량 거래 터뜨리고 그냥 꺾어진다 그랬죠. 이거예요. 보세요. 대량 거래가 여기 양봉에서 터졌어요. 그리고 또 신고가 제낄 것처럼 또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진짜 신고가 날 거였으면 여기를 안 깨져요. 8,000원을. 근데 그냥 깨버리잖아요. 어제. 그 다음에 여기 상한가가 굉장히 강한 상한가거든요. 이거 거의 점 상한가에 가까운 거니까요. 그죠? 점에서 잠깐 풀리니까 이제 T자가 나왔는데 여기를 원래 못 깨는 거예요. 7,000원을.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무시하면서 내려오잖아요. 툭 깨지면서. 개인들 여기서 엄청나게 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하나 보여드린 게 그거예요. 체결 강도를 보니까 여기에서 누군가가 엄청나게 샀어요. 맹목적으로 샀어요. 그냥. 누가 그랬을까요? 개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네. 개인들을 물리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신고가 뚫을 것 같은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 뒤에서 이제 어떤 기사 나왔어요? 뭐 아시아나에 뭐 1조 얼마를 지원해줘서 뭐 올해 안에 팔게끔 하겠고 막 이렇게 좋은 얘기 많이 나오죠.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주가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누가 물렸겠어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굉장히 좋은 장이 나올 겁니다. 수익이 앞으로 그냥 굉장히 편안하게 나실 거예요. 그런데 잠깐 들어가서 수익 보시려고 그죠? 이런 데 들어가셨다 어떻게 돼요? 못 나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데서 이제 들어가서 잘못 걸려 드시면 고생하시고 이제 끌려다니겠지만 설령 돈을 번다 하더라도 골병 들어요. 마음고생하시면서 이제 돈 벌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함부로 물타기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내일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 안 물리게 해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방금 이제 확인하셨지만 뭐예요? 대량 거래 터질 때 이 얘기 진짜 한 2주 동안 계속했어요. 조심하시라고. 네. 대량 거래 터지는데 음봉이 아니라 양봉이에요. 더 갈 것 같은 차트 나온다니까요. 여기서 다 물리는 거예요. 네. 내일은 이제 그 얘기 해드릴 겁니다. 그 종목들이 요즘에 이제 그 돼지열병 테마주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드릴게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지수가 이제 조금 흔들었는데 뭐 마이너스 1% 미만에서 살짝 빠졌어요. 차트는 가급적 보지 마시고 네, 미국이 이제 신고가 나면 우리나라 반드시 따라간다 그랬죠. 네. 그런 게 있어요.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주식 여기서 이제 뭐 보통 5년 아니면 10년씩 하신 분들 많으시죠? 뭐 3년 미만에 이제 좀 짧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주식을 1년 하셨건 2년 하셨건 10년 하셨건 여기 우리 모두바다님은 30년 하셨는데 네,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진짜 고수세요. 네. 경력이 굉장히 이제 풍부하신데 실제로 매매도 굉장히 잘하세요. 근데 이제 경력이 짧으시건 기시건 간에 이거는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뭐냐면 가장 힘들게 한 게 가장 많이 가요. 제가 지금 한 말에 공감하시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맞지 않나요? 네. 가장 힘들게 한 놈이 나중에 보면 제일 많이 가요. 그렇든가요? 안 그렇든가요? 맞죠? 그죠? 네. 맞잖아요. 네. 제일 힘들게 한 게 나중에 보면 제일 많이 가요.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힘들게 한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중국? 아니에요. 우리나라예요. 네. 가장 못되게 하고 가장 많이 힘들게 한 게 우리나라예요.
다른 나라는 반등이 많이 나왔고 많이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아직 많이 이제 못 올라갔거든요. 상대적으로 더 저평가됐다는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가장 힘들게 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그 안에서 나오는 주도주들을 사시면 여러분들 얼마나 큰 돈을 버실 수 있겠어요. 네. 지수가 못생겼다고 해서 지금 당장 안 간다고 해서 자꾸 절망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이제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아 보인다고 해서 주식을 포기하시거나 자꾸 나쁜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큰 시세를 내시려고 노력하셔야지 눈앞에 있는 수익만 자꾸 챙기려고 노력하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했던 그 큰 이제 부를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는 내일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내일은 최근에 개별주들이 어떻게 급등하는지 미세먼지 테마부터 시작해서 한번 쭉 짚어드릴 테니까 내일 꼭 방송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편하게 주무세요.